넘쳐나는 보험회사, 계속 생기는 보장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보험 상품은 뭐가 다를까? 물론 영업 현장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초보이시거나 혹은 보험에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도 알면 상식인 보험 정보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M 세일즈 비전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사 그리고 화재보험사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완전 깊이 다루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담보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릴게요. 흔히 아는 S생명, 하나생명, 신한생명 이렇게 생명으로 끝나는 회사들이 보험회사 중에 생명회사고요. 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에이스, 그 뒤에 화재라든가 해상이라든가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이제 화재보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룰 게 사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명사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일반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약으로 재해 사망, 질병 사망이 있어요. 보통 주계약은 일반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담보에 보시면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질병 사망이 80세까지예요. 생명은 사망에 대한 거를 물론 특약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60세까지, 80세까지, 혹은 종신, 100살 넘게 살든 언제 살든 어쨌든 죽으면 확실하게 줄게요. 그래서 종신이 들어가 있어요. 화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은 길게 가져가면 100세, 질병은 80세예요. 사망 앞에 써져 있는 단어들 재해, 상해, 일반 보이시죠? 이게 원인이에요. 사망보험금은 사망하는 사유, 그 원인에 대해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생명사가 사망이 좋을까? 화재가 좋을까? 이제 이 부분을 따져야 돼요. 자, 상해 사망.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상해 사망을 판매하실 때 생명사에 있는 재해 사망이랑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 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상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해에 대한 정의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보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입니다. 요 세 가지. 이게 뭐냐? 급격.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와야 돼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외래성은 뭐냐? 외부적인, 말 그대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 신체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마지막에 우연성. 우연성은 말 그대로 이거대로 우연이에요. 고의성이 없습니다. 고의적인 게 없어. 급격한 상황 그리고 외래적인 이유, 외부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의 고의성이 우연하게 이런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지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게 화재보험사입니다. 그러면 상해랑 재해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요. 내 옆에 낙석 주의 이런 편말이 있는 데를 지나가게 돼요. 돌산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요. 나는 생명사에도 있고 화재사에도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자, 생명사에 내가 일반 사망이 가입돼 있고 화재보험사에 상해 사망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아까 상해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다고 했죠? 우연하게 외부적인 요소로 급격하게 와야 합니다. 급격하게 온다는 거는 물론 이 길은 내가 우연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낙석, 돌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외래성도 성립이 됩니다. 우연히 내가 지나갔는데 낙석주의 있는 곳이야. 내가 표지판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날씨도 좋고 그랬지만 돌이 떨어져서 내가 외부적인 이유로 죽었어. 이것도 성립이 돼요. 근데 급격성,
급격성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급격성은 뭐예요? 예측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돌이, 이따만한 돌이 떨어지면 죽을 거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그 외부 상해에 대한 3가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반대로 생명사 같은 경우에 일반 상황에 내가 가입돼 있다면, 일반 상황은 뭐냐? 재해든 질병이든 뭐든 원인을 따지지 않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뭐 약관상 디테일한 그런 건 있겠지만 일반 상황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낙석주의를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어떤 의도로 갖고 가서 이곳에 지나가다가 돌 떨어지는 걸 바라고 죽었든 어떤 이유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낙석주의를 지나갔는데 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질환이 있었어. 막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를 피하지를 못하고 심장이 아파가지고 부여져서 죽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질병이든 사망이든 재해든 상관없이 주는 요 일반 상황에서는 보장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이 어디가 더 유리한 건가요? 생명사에 가입하시는 게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화재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에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이슈가 됐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코로나19, 이 코로나19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병. 근데 이제 2020년 7월 달에 따랐던 그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은 재해보상으로 봐야 된다고, 어떤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와는 무관하게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법률에 따라서 재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입원, 수술, 사망보험금 관련된 게 생명보험사는 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재해 사망으로 지급이 됐지만 화재보험사는 재해가 아니라 뭐죠? 상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뭘로 지급이 됩니까?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설계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료보다 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이런 예시만 보아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화재보다는 내가 생명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3대 질병 뭐가 있죠?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은 그 생명이나 화재나 보험이 워낙에 좋아진 건강보험이 많습니다.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보다 큰 질병을 앓더라도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명확했는데 지금은 생명이나 화재나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사와 화재보험사의 증권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생명사는 우선 첫 번째로 화재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반암으로 먼저 봐요. 네, 일반암에 보면 가로 열고 써 있는 게 소외감 제외, 유사암 제외 이런 게 있습니다. 소외감과 유사암이 뭐냐? 이제 생명사는 소외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화재보험사는 유사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사는 소외감이라 표현하며 화재보험사에는 유사암이라고 표현하는 암은 뭐냐? 가장 흔한 게 요거 4가지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회사별로 더러 K손해보험이라든가 S생명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요 유사암 또는 소외감에 비침슴 방광암, 대장 점막내암 이렇게 추가로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요거 4가지입니다.
자, 요거 네 가지를 제외한, 요 암만 네 가지만 뺀 나머지 암에 대한 게 일반암이에요. 여기저기 써있는 대로 유사암 제외 일반암이다. 유사암, 요거 네 가지를 뺀 나머지가 일반암이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일반암. 그러면 이 유사암에 대한 거 혹은 소외감에 대한 거는 얼마를 주냐? 대부분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암 내가 가입한 금액의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보험회사가 경쟁을 엄청 해가지고요. 일반암 1,000만 원어도 유사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암의 일반적인 경우 뭐 20%에서 뭐 40% 아니면 10% 이렇게 해서 유사암은 암과 뭔가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일즈 하실 때는. 그럴 때 요 암들은 따로따로 지급 금액을 주고 얘를 뺀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암에 대한 거는 얼마를 드릴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생명사 같은 경우는 특정암으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특정암이 뭐냐면 대부분 여성암이라고 보면 돼요. 여성암 혹은 남성암. 여성암이니까 뭐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이라든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따로 특정암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암에 속하지 않고 특정암은 별도로 뭐 1,000만 원씩 준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어떻게 준다고요? 별도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특정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별도로 일반암에 속한 게 아니라 특정암으로 진단비를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 화재보험사는 특정암이라기보단 얘를 그 생명사에서 표현한 특정암을 소외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성 소외감, 뭐 남성 소외감 해가지고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게 또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소외감을 분류를 해놨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일반암이 다 들어가고요. 소외감은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한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감액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여성암이라든가 남성암이라든가 이렇게 생명사에서 표현하는 특정암이 화재보험사에는 뭐라고 증권을 보시면 되냐? 소외감으로 보시면 돼요. 표현하는 특정암이 화재보험사에는 뭐라고 증권을 보시면 되냐? 소외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증권에 보시면 암보험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또 가장 흔한 게 뭐죠? 요 고해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고해감은 위에 있는 1번과 중복입니다. 추가 지급이. 생명사의 일반적인 고해감은 뇌암, 혈액암, 또 뭐가 있죠? 뼈암. 또 고해감이 한 3대 고해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화재사는 회사별로 고해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몇 대 특정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대 특정암, 뭐 16대 특정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요 1번이랑 같이 얘도 중복으로 주는 거예요. 플러스로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감에는 그 생명사보다는 화재보험사가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암 종류가 더 많다. 일반암 같은 경우는 유사하다. 생명사나 화재나. 하지만 추가로 내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을 모아가지고 특정암을 분류해 놓은 이런 화재보험사들의 뭐 10대 특정암, 6대 특정암, 16대 특정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담보가 있어요. 얘는 추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암 가입하는 보험료보다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하고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장받는 범위는 암 같은 경우는 생명보다 화재가 범위가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생명사에도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 특정암이라든가 이런 고해감이라든가 추가 지급하는 보험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질병 중 2가지, 뇌, 심장. 이거 2가지는 2대 질환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회사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뇌, 심장은 고객님들한테 제시를 할 때 고객님 혈관 질환에 대한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한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전화를 드리게 되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뇌랑 심장에 대한 부분은 담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예전 지금 제가 이 정의를 내리는 거는 증권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기준으로 가볍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 이름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생명사는 가장 흔한 게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요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보험 하실 때 보잖아요. 땡땡땡 3명입니다 하고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뇌혈관이라든가 심장질환 쪽으로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병원 관리 많이 생기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단자금은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드려요 라는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가 뇌출혈이고요. 수많은 심장질환에 관련된 질병 중에 하나가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에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주는 게 많다고 해도 혈관질환은 보장받는 범위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 범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옛날 생명사 코드에 보시면 대부분 많은 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이 있고요. 가끔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증권에 보면 뇌경색증이라고 따로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교보생력 근데 보시면 뇌경색증은 얼마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뇌경색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 뇌출혈은 터지는 겁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굉장히 흔한데 이 뇌경색과 뇌출혈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화재보험사가 있어요. 그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뇌졸중입니다. 요 뇌졸중 안에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뇌경색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사는 화재보험사 가입되신 분들은 뇌졸중이 가입돼 있으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이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든 터지든 상관없이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뇌졸중에 들어가는 코드를 더 품고 있는 더 범위가 넓은 게 뭐냐? 바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범위가.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 뇌동맥류. 여러 코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뇌동맥류가 있어요. 뇌동맥류는 뭐냐? 뇌혈관 쪽에, 뇌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많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푸는 거예요. 꽈리 튼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혈관처럼 부풉니다. 이렇게 부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터져요. 터지면 뭐가 돼요?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터지기 전에 이게 더 부풀지 않게 딱 끊어버리면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이게 부풀어서 터지지 않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게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오면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봐도 뇌혈관에서 가장 경미하게 올 수 있는 거는 뇌동맥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게 좀 더 진전돼서 혈관이 막힌 단계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뇌경색으로 되기 때문에 뚫어버리거나 막힌 혈관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녹이면 돼요. 그런 경우로도 낫습니다. 근데 뇌출혈은 터지는 순간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혹은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우리 심지어 중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뭔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화재보험사는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으면 이 모든 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다 완벽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보면 순서를 볼게요. 뇌동맥류라는 거는 혈관이 부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터지지 않게 관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굳이 보험이 없더라도 다른 보험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비상금이라든가 이걸로도 관리는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내 질병이 더 진전이 돼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오거나 혹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와서 이게 내가 운 좋게 수술을 마쳤다고 해도 언어장애라든가 편마유라든가 이런 후유증이 생겼을 때 어떨 때 돈이 많이 들어갈까? 뇌출혈입니다. 내가 어떤 후유증이 올지도 모르고요. 후유증이 오면 하던 일도 간둬야 되죠. 모아놓은 돈 다 까먹습니다.
혹은 요양병원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내추럴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준비할 때 저는 화재보험사가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를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아 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범위가 넓게 내가 경미한 것도 진단금 받아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병의 위험도는 뭐예요? 저는 병의 위험도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질병에 대한 거는 생명사나 화재나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진단금은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고객한테 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뇌혈관에 대해서 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심장질환에서 한번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심장질환, 생명사는 뭐가 많다고요?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급성, 그냥 들어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 심근경색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심근경색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게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이랑 협심증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질환을 가볼게요. 심장질환은 생명사는 급성심근경색이 제가 주라고 했죠. 화재보험사는 이런 담보들이 있습니다. 이 담보들은 또 뇌혈관처럼 범주를 제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급성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보셨죠? 급성심근경색이 있고 그냥 심근경색이 있고 협심증이 있어요. 자, 이 그냥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어디에 속하냐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사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을 하면 내가 심각하지 않은 급성으로 오는 심근경색이 아닌 일반적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인한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근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붙어있는 이 허혈성도 떼버리면 심장질환이 되죠. 이게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 심장질환에는 허혈성에는 속하지 않으나 심장질환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정맥, 빈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정맥, 빈맥,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많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질환으로 부정맥이 오거나 빈맥이 오거나 일반적인 협심증이 왔을 때는 생명보험사는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성심근경색과 이 협심증 심근경색 차이는 뭘까? 위험도예요, 결론은. 급성심근경색, 내가 갑자기 자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틱 쓰러집니다. 119 타고 병원에 가는 급성심근경색, 뭔가 가슴이 가운데가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걸어서 가면 뭐예요? 협심증 진단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협심증으로 약을 먹던가 수술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돈과 내가 급성심근경색이 와서 응급처치를 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이렇게 급성심근경색이 왔을 때 들어가는 위험도는 어떤 게 더 높아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돈은? 그러니 심장질환도 화재보험사에 내가 경미하게 보장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심장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도 조그맣게 준비를 해놓고,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라든가 내가 유독 좀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급성심근경색이 오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 급성심근경색에 내가 진단될 것도 대비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면 요거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혈관질환도 뇌랑 심장도 생명사와 화재보험사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맞춰서 고객의 가족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뭐 직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위험도에 대한 순서로 정해서 설계를 해줄지 그런 것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 분석하실 때 생명사와 화재사의 이 담보 표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사가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건강적으로. 그래서 뇌질환이나 심질환도 보장받는 담보도 많이 생겼으니까 좀 더 보험 가입을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꼼꼼하게 내가 가입된 담보는 어떤 건지 좀 보시고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원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입원 일당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화재보험사에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상급종합병원 이런 것도 생겼죠.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5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생겼고,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다, 이렇게 병원 규모별, 요즘은 병원 규모별로 주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험들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도 많이 생기는데, 우선 생명과 화재보험사의 증권 분석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입원비 같은 경우는요,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화재보험사는 입원 1일째부터 보장을 주고, 생명사는 이런 단서 조건이 많습니다. 3일 초과 4일째부터.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 정도만 비교만 하실 줄 알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입원 1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병원들도 규모별로 종합병원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도 생겼고, 또 그만큼 시설도 좋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화재 입원비는 이 정도만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보면 수술비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술비는 어떤 게 있냐? 생명사는 보통 종수술비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에서 5종인 회사가 있고요. 요즘은 1에서 7종 혹은 1에서 8종 이렇게 나누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생명사는 수술비 하면 종수술비고 화재보험사는 질병수술비 이렇게 나뉘었는데, 요즘은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화재보험사도 요즘엔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이제 화재사 같은 경우는 1에서 아까 말한 1에서 5종도 있고 1에서 7종이 있고 1에서 8종이 있어요. 대부분은 갖고 계신 게 1에서 5종 수습입니다. 종수습비는 쉬워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1에서 5종, 1, 7종 있죠. 이거를 종류별로 준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종류를 주냐? 수술 종류입니다. 당연히 수술을 하면 어떤 질병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수술을 하냐?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도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담낭 수술을 한다고 해도요.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고 로봇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수술을 하는지 수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수술비는 말 그대로 수술 종류별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이 수술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 병원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병원비 딱 떼시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수술 종류별로 주되 이 수술도 급여 수술인 게 있고 비급여 수술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는데, 1에서 5종 수술비 안에는 약간에 보시면 급여 수술인 것도 있고 비급여인 수술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대부분 화재보험사에 있어요. 1에서 7종과 1에서 8종은 어디에 있다? 대부분 화재보험사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수술 종류가 급여인 경우입니다. 급여 수가 코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수술 종류, 약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수가 코드라고 걔네만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번호가 국가에서 급여로 지원해주는 그 수술에 대한 것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게요. 맘모톰. 여자들 유방에 혹이 있을 때요. 섬유선종이라든가 혹이 있을 때 바늘로 꽂아서 여기 있는 혹을 쏙 쫙 빼내는 수술 이름을 맘모톰 시술이라고 하죠. 맘모톰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비급여 수술로 속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사의 1치종 수술비를 대부분 갖고 있으신 고객님들은 요거는 여기서 보장을 못 받아요. 비급여 수술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뭔가 이게 비급여도 다 보장받는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1에서 5종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종수술비를요 1에서 3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요거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1에서 3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임플란트 할 때 있죠. 임플란트 할 때 여기 내 치아 여기 할 때 임플란트 심으려면 여기가 잇몸이 약하시거나 이러면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하거든요. 요것도 여기서 수술비로 해서 나갑니다. 지금 종수술비 1에서 5종부터는요 치아 관련된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거 보장받으려면 치아보험 따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팁이에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사과 중에 종수수비를 1에서 3종을 고객님이 갖고 계시다. 아, 고객님 이거 옛날 보험 진짜 좋은 거 같는데 갖고 계시네요. 요즘에는 치아 같은 데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고객님 임플란트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임플란트 하려면 지지대가 약할 때 내 이 치조 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시잖아요, 치과에서. 그럴 때 여기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나온 보험은 안 됩니다. 요럴 때 조금 말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럼 보장 분석하다 이런 거 얘기해주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장 분석하다 만나다 보면 1, 3종 종수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연령대가 뭐 거의 뭐 50대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수술비는 말 그대로 수술 종류별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수술비로 가볼게요. 질병수술비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질병수술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질병 코드로 수술하면 줄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 요즘에는 131대, 120대 질병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요 몇 대는 뭐냐? 요거에 대한 질병 코드예요. 약관에 등록된 131개에 대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로 해줄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 질병 코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몇 대 질병 수술비가 없으면 얘네가 더 질병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몇 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에 가끔 보면 특정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남성 질환, 특정 질병 수술비, 여성 질환, 성인병 10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요거랑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질병 코드, 앞에 붙어있는 이 특정에 대한 이 질병 코드를 수술하면 줄게예요. 단, 이 질병 수술비에서 이 수술에 대한 거는 질병 코드만 맞으면 주냐? 그러면 코드도 맞아야 되지만 수술에 대한 정의도 맞아야 돼요. 이 수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장이 안 되는 게 뭐냐? 주사기로 넣거나 빼는 거. 자, 약관에 보면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의 차단, 미용성의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에 위한 수술, 기타 수술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즉, 보장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주사기를 넣거나 빼는 거, 신경을 차단하는 거, 미용이나 피임 목적은 안 돼. 그리고 뭔가를 검사를 하기 위해, 이게 어떤 건지 검사를 하기 위해 떼어내는 거는 수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는 오로지 수술 종류만 본다고 하면 이런 몇 대 질병 수술비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어떤 조건이 있냐? 앞에 써져 있는 이 질병 딱 쪼개놓고 봐야 돼요. 이 앞에 써져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질병 코드도 맞아야 되고요. 밑에 수술비를 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수술 정의에도 두 가지가 맞아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이런 담보가 있거든요. 몇 대 질병, 5대 질병 관열 수술비. 관열이 있으면 관열, 피를 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절개를 한 거예요. 근데 피를 보지 않는 관혈 수술 이렇게 나눠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담보도 많이 보일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5대 질병 관열 수술비, 비관열 수술비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몇 대 질병 코드가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수술비. 자, 수술비 뭐가 맞아야 된다겠죠?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수술 정의도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뭐가 생겨 있죠?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단서 조건이 하나 또 있네요. 자, 이것도 적혀있는 약관대로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얘네가 정한 이 정의에 대해서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5대 질병 관열 수술비는 5가지 질병 코드로 수술을 하되 관열을 해야 된다. 비관열은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5대 질병 비관열 수술비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5대 질병 코드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는데 비관열로 수술을 해야 지급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험회사들은 여러 담보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실 때도 이렇게 계속 뭔가가 생겨나겠죠.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서 그 이름대로 파악하면 돼요. 담보명에서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려고 이 상품을 만들었는지 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도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즘은 질병수습에도 많이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재미있게 좀 공부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관련해서 담보별로 볼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가볍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업하시고 보장 분석하시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기본적인 이제 보험 지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내보험을 좀 꺼내가지고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